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책 39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3월에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많이 핍니다. 반면에 똑같은 3월달인데 강원도 대관령에는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3월달에) 제주도에 꽃이 피어 있는데 똑같은 (3월달에) 강원도는 산에 눈이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와 제주도의 3월 모습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지역의 기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월에 제주도가 강원도보다 더 따뜻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꽃이 피고 강원도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때로는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로 기온의 차이에 따른 옛날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범례를 살펴보면 오른쪽 아래에 등온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온선이라는 것은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등온선이라고 합니다. 등은 같을 등자입니다. 2도씨인 곳을 연결하였고요. 0도씨인 곳, 영하 2도씨인 곳을 연결하였습니다. 영하 4도씨인 곳, 영하 6도씨인 곳, 강릉의 주변 지역에 6도씨인 지역이 있습니다.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8도인 지역을 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인 지역을 연결하였고요. 영하 12도인 지역,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4도인 지역,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6도인 지역을 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제주도는 영상 6도씨이지요. 지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갈수록 1월 평균 기온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우리나라는 1월에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영상 6도인데 인천 주변은 영하 2도 정도 되죠. 반면에 북한의 북쪽 지역은 영하 16도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1월에 남쪽으로 갈수록 1월 평균 기온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월 평균 기온은 남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광진 지역은 영하 16.1도씨, 제주도는 영상 6도, 제주도 서귀포시는 영상 6도씨가 되죠. 이번에는 8월달 평균 기온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영상 16도, 18도, 20도인 지역, 8월 평균 기온이 강릉 쪽에도 20도인 지역이 있지요. 22도인 지역, 8월 평균 기온이 22도인 지역을 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8월 태백산맥 근처에도 22도인 지역이 있지요. 이쪽에도 22도인 지역이 있고 8월 평균 기온이 24도인 지역을 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평균 기온이 26도인 지역을 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갈수록 8월 평균 기온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북한에는 16도, 18도, 20도인데 제주도는 26도시로 기온이 더 높아집니다. 반면에 북쪽으로 갈수록 8월 평균 기온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중강진입니다. 1월달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은 북한의 중강진 지역입니다. 영하 16.1도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일단 남쪽에서 찾아야 되겠지요.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이 지도에서 서귀포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8도씨가 됩니다. 두 지역의 온도 차이를 계산해 봅시다. 중강진 지역은 영하 16.1도씨, 서귀포시는 영상 6.8도씨입니다. 이 두 숫자를 더하면 두 지역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는 22.9도씨나 됩니다. 똑같은 우리나라인데 중강진은 훨씬 춥고 제주도는 덜 춥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9도씨 똑같은 1월인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이번에는 8월 평균 기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의 기온은 몇 도씨입니까?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 쳐진 지역은 백두산이 있는 곳입니다. 백두산이 있는 지역이 8월 평균 기온이 영상 16도씨 정도 됩니다. 16도씨 정도면 봄, 가을 날씨 정도 되겠지요. 8월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은 지도에서 서귀포시 27.1도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평균 기온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두 지역의 기온 차이를 계산해 보면 27.1도씨에서 16도씨를 빼면 두 지역의 8월 평균 기온 차이는 11.1도씨가 됩니다. 1월에 중강진 지역과 서귀포시의 평균 기온 차이는 22.9도씨, 8월에 가장 기온이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는 11.1도씨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쪽과 북쪽 지방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1월인데 22.9도씨나 차이가 나고 8월 달은 평균 기온이 11.1도씨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이 기온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남쪽 지역은 북위 33도씨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 지역은 북위 43도씨입니다. 43도입니다. 북위 33도와 북위 43도 사이에 우리나라가 걸쳐져 있습니다. 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의 기온 차이가 크게 됩니다. (8월달) 평균 기온을 봅시다. 1월 평균 기온과 8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우리나라는 계절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더 높아져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북쪽으로 갈수록 더 낮아져 더 춥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영상 6도씨인데 중강지는 영하 16도씨가 되지요. 8월 평균 기온은 서귀포시가 27.1도씨인데 북한의 백두산이 있는 지역은 16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지역의 기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4도씨, 강릉은 0.4도씨가 됩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이 육지에 위치한 서울보다 기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도씨가 더 높지요. 춘천, 청주, 전주, 대구, 내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륙이라는 것은 육지안, 즉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를 내륙이라고 합니다. 춘천시, 청주시, 전주시, 대구광역시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륙 지역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 지역을 내륙 지역이라고 합니다. 춘천, 청주, 전주, 대구는 내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의 기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4.6도씨, 서울 영하 2.4도씨, 춘천 영하 2.4도씨, 강릉은 영상 0.4도씨이죠. 대체로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더 따뜻합니까? 대체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 지역, 평양 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청진, 중강진, 평양 영하 6도씨, 원산 영하 2.3도씨, 원산이 동해안에 위치한 원산이 내륙에 위치한 평양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청진은 영하 5.3도씨, 내륙 지역인 중강지는 영하 16.1도씨.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대체로 겨울철에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지요. 다시 말해 겨울에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더 따뜻합니다. 이번에는 동해안과 서해안의 기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해안은 0.4도씨, 1월달 평균 기온이 인천은 영하 2.1도씨가 됩니다. 똑같은 1월인데 동해안의 강릉이 서해안의 인천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동해안의 겨울 기온은 서해안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기온이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태백산맥이 겨울에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태백산맥 동쪽에 강릉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에는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는데요. 강릉은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인천보다 더 따뜻합니다. 바다는 깊을수록 진한 파란색으로 나타냅니다. 동해는 색깔이 서해안보다 더 진하지요. 동해는 서해보다 색깔이 진하므로 훨씬
바다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의 바다 수심과 바다 수온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A 냄비와 B 냄비를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불의 세기로 가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름 8월 서해바다, 여름 8월 동해바다. A 냄비는 서해바다를 의미하는 거고 B 냄비는 동해바다를 의미합니다. 동해바다가 서해바다보다 수심이 훨씬 깊기 때문에 B 냄비를 위아래가 깊게 그렸습니다. 서해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고요. 동해바다는 수심이 훨씬 깊은데요. A 냄비는 똑같은 불의 세기로 가열할 때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빨리 뜨거워집니다. B 냄비는 A 냄비에 비해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해안과 서해안에 태양이 똑같이 내리쬐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해 여름은 바다 수온이 동해바다보다 수온이 높습니다. 서해 바다의 물이 동해 바다의 물보다 빨리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동해 여름은 수심이 매우 깊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아서 똑같이 태양이 내려쬐도 물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 수온은 서해 바다 수온보다 낮습니다. 서해안의 인천시는 8월 평균 기온이 25.2도씨, 동해안 강릉시의 8월 평균 기온은 24.6도씨, 서해안 인천시는 기온이 약간 높고 동해안 강릉시는 기온이 약간 낮습니다. 인천이 강릉보다 약간 더 덥습니다. 강릉은 인천보다 기온이 더 낮아 시원합니다. 동해가 서해보다 수심이 훨씬 깊기 때문에 동해바다의 물의 양이 서해바다의 물의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동해가 바닷물의 양이 훨씬 많지요. 물의 양이 적은 냄비가 빨리 데워지고 물의 양이 많은 냄비가 천천히 데워지듯이 여름에 똑같이 동해안과 서해안에 햇빛이 비추면 동해는 물이 깊기 때문에 천천히 수온이 올라갑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적으므로 동해보다 수온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에 서해 수온이 동해 수온보다 높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서해가 더 높습니다. 서해는 수심이 깊지 않지요. 동해는 수심이 깊습니다. 서해는 바닷물의 양이 적고 동해는 바닷물의 양이 많습니다. 서해는 바닷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수온이 빨리 올라가고 동해는 수온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름에 태양이 내리쬐을 때 서해의 수온이 동해의 수온보다 높습니다. 서해의 수온이 동해 수온보다 높기 때문에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 지역이 강릉 지역보다 더 덥습니다. 인천은 25.2도씨, 강릉은 24.6도씨이지요. 인천이 강릉보다 더 덥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덥습니다. 여름에 바꾸어 말하면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시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의 바다 수심과 바다 수온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물이 데워진 A, B 냄비를 추운 겨울날 운동장 한가운데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쪽 냄비의 물이 빨리 식을까요? 네, A 냄비입니다. A 냄비는 서해바다를 의미하고요. B 냄비는 동해바다를 의미합니다. 서해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고 동해바다는 수심이 깊습니다.
서해바다와 동해바다에 북서풍이 불겠지요. A 냄 B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빨리 식습니다. B 냄 B는 A 냄 B에 비해서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식습니다. 서해 겨울은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빨리 기온이 내려가서 바다 수온이 낮습니다. 동해 겨울바다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바다 수온이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동해 바다가 서해 바다보다 수온이 높습니다. 서해안의 인천은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1도씨, 동해안 강릉시는 1월 평균 기온이 0.4도씨입니다. 인천시가 약간 기온이 낮고 동해안 강릉은 기온이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시가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시보다 춥습니다. 강릉은 똑같은 1월이지만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보다 덜 춥습니다. 동해가 서해보다 수심이 훨씬 깊기 때문에 동해가 바닷물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물의 양이 많은 냄비가 천천히 식듯이 겨울에 동해는 천천히 수온이 내려갑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아 물의 양이 적으므로 서해는 상대적으로 동해 바다보다 빨리 식습니다. 기온이 내려갑니다. 정리하면 겨울 수온은 서해 수온이 동해 수온이 서해의 수온보다 높습니다. 서해 수심이 깊지 않다. 동해 수심이 깊다. 서해 바닷물의 양이 적다. 동해 바닷물의 양이 훨씬 많다. 서해 겨울철에 수온이 빨리 내려간다. 동해는 수온이 천천히 내려간다. 따라서 겨울에는 동해의 수온이 서해의 수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 지역이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보다 더 따뜻합니다. 실제로 강릉은 0.4도씨, 인천은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1도씨이죠.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1월 달에 더 따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서해안이 겨울철에 동해안보다 춥습니다. 겨울에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기온이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시 정리해보면 동해가 서해보다 수심이 훨씬 깊기 때문에 천천히 차가워지므로, 즉 수온이 천천히 내려가므로 겨울에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따뜻합니다. 수심은 바닷물의 깊이를 수심이라고 합니다. 춘천 지역 24.6도씨 8월 평균 기온입니다. 8월 평균 기온이 춘천과 비슷한 곳은 어디입니까? 약 24.6도씨인 곳을 찾아야 되겠지요. 기온이 비슷한 곳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신의주 24.2도씨, 평양 24.6도씨, 강릉 24.6도씨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양 8월 평균 기온이 24.6도씨, 원산 8월 평균 기온은 23.6도씨입니다. 평양이 원산보다 8월에 기온이 약간 더 높습니다. 서울 평균 기온 25.7도씨, 8월 강릉 평균 기온 24.6도씨입니다. 서울이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평양, 서울은 바다에서 떨어진 내륙 지역이고 원산과 강릉은 바다 옆에 위치한 해안 지역입니다.
8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지도를 볼 때 여름에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더 시원합니까? 동해안이 기온이 낮은 거를 보았을 때 동해안이 내륙 지역보다 더 시원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덥습니다. 기온의 차이가 오늘날의 생활에 준 영향을 알아봅시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을 사용할 수 있어 기온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작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기술이 더욱 발달해 훨씬 더 기온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기온의 차이에 따른 옛날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의 의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을 짜고 있는데요. 모시풀의 껍질로 짠 천을 모시라고 합니다.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였던 천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시 옷을 많이 입지요. 우리나라의 전통 천입니다. 모시로 만든 한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더운 여름에는 모시와 같이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누비장 김혜자 씨의 작품입니다. 두 사진은 누비 옷인데요.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옷에 솜을 넣어 누빈 두꺼운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누비장 김혜자 씨의 작품입니다. 이분이 김혜자 씨입니다. 누비다라는 뜻은 천을 두 겹으로 접어 안팎을 만들고 그 사이에 솜을 넣어 세로로 쭉쭉 줄이 생기게 기계나 손으로 박은 것을 누비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옛날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쪽 지방은 기온이 높아서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서는 옛날부터 소금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짠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 지방, 평안도, 황해도 등 한경도 지방의 음식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쪽 지방에서는 싱거운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북쪽 지방은 날씨가 추워서 김치가 쉽게 씌워지지 않기 때문에 김치에 남부 지방보다 소금이나 젓갈을 많이 넣지 않고 싱겁게 김치를 만들었고요. 국물을 넉넉하게 부어 만들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쪽 지방은 소금, 젓갈이 많은 짠 음식이 발달하였고요. 북쪽 지방은 소금과 젓갈이 적게 들어간 싱거운 음식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옛날의 주생활, 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원한 여름을 보내려고 대청을 만들었습니다. 대청이라는 것은 한옥에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를 대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난방시설인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온돌의 구조인데요. 구들장 돌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아궁이의 뜨거운 열기가 방바닥에 구들장을 따뜻하게 뜨겁게 달구고 열기와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구들장이 뜨끈뜨끈 뜨거워지기 때문에 방이 굉장히 따뜻하게 되겠지요. 온돌은 우리나라의 아주 전통적인 우수한 문화입니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우리나라 온돌이 들어간 아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온돌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서 중국에서 어떤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나라 문화유적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쪽에 문화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 온돌의 흔적이 많이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그쪽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청은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지요. 온돌은 겨울에 따뜻하게 해줍니다. 옛날 집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남부지방은 여기 구조를 보다시피 바람이 잘 통하도록 대청을 지었습니다. 간북지방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북지방은 겨울에 굉장히 추운 지역이지요. 북부지방, 즉 관서지방이나 간북지방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방이 모이게 집을 지었지요. 여기 위에 보면 고방, 안방, 윗방, 아랫방, 정주간이 이렇게 몰려있게 집을 지었습니다. 안방과 부엌 사이에 있는 곳을 정주간이라고 하는데요. 부엌과 안방 사이에 벽이 없이 부뚜막과 방바닥이 한데 이어져 있는 곳을 정주간이라고 합니다. 안방과 부엌 사이에 정주간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부엌이고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과 부엌 사이에 있는 방을 정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엌과 방 사이에는 벽이 있어야 되는데 벽이 없습니다. 안방과 부엌 사이에 있는 방으로서 정주간과 부엌을 나누는 벽이 없습니다. 정주간은 부엌과 안방 사이에 벽이 없이 부뚜막과 방바닥이 한데 이어져 있는 곳을 정주간이라고 합니다. 간북지방에서는 이러한 지배 구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궁이의 뜨거운 열기가 정주간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주간이 따뜻했겠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남부지방은 일자형 집을 지어서 대청마루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의 간북지방은 집의 열기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오실형, 즉 방이 모이게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집을 지었습니다.